첫 번째 이야기, 상식 심하게 없는 주임원사.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세균맨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0%, 불화 1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세균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우재현. 2010년 초여름 논산훈련소로 입소했다. 훈련을 수료하고 자운대라는 곳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았는데 내 주특기는 차량 수리병. 말 그대로 차량을 분해하여 수리하고 다시 조립하는 것이 임무다. 그렇게 후방에 위치한 정비대대로 자대 배치받았고 전입 첫날 대대 행정실에서 이번 편의 주인공 주임원사님을 처음 만나게 된다. 처음 본 주임원사님은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어금니처럼 생긴 사람이었다. 사회에서 여러가지 썰이나 만화를 보면 상사나 원사처럼 짬이 높은 부사관들 파워가 세고 노련하다는 이미지가 주류였기 때문에 주임원사님 역시 그럴 것이라 예상했다. 주임원사님과 면담할 때 너무 긴장한 탓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친절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던 것 같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주임원사의 기절초풍할 정도의 무식함은 이등병이었던 나조차 경악하게 만들었으니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한 번은 주임원사와 나 그리고 운전병이 어딘가를 갔다 오는 길이었다. 인적이 드문 산길이었는데 주임원사가 잠시 차를 세우라고 하더니 길가에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를 쳐다봤다. 키는 한 2m 정도로 크지 않았지만 내가 보기에도 꽤 멋있게 생겼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다. 주임원사는 평소 원예를 좋아했다. 그렇기에 주임원사실에는 온갖 난과 나무들이 있는 화분이 가득했던 게 아직도 기억난다. 문제는 좋아하기만 하고 기르는 법을 전혀 모르셨던 듯.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군용차에는 대개 삽이나 도끼, 곡괭이 등이 붙어있다. 주임원사는 운전병과 나를 시켜서 그 나무를 파내게 했다. 가져가서 부대에 조경으로 심을 심산. 둘이 땀을 뻘뻘 흘려가며 한참을 팠는데 나무 뿌리가 생각보다 너무 깊어서 파내기가 힘들었다. 상병 정도 된 운전병이 파다 말고 말했다. 이거 뿌리가 너무 깊어서 파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나는 거기서 멈출 거라 예상했지만 예상은 멋지게 빗나갔다. 그럼 뿌리를 잘라. 응? 잘못 들었나? 나와 운전병 아저씨 둘 다 2-3초 정도 멍 때리며 멈칫하다가 결국 삽과 곡괭이로 나무 뿌리를 사정없이 끊어내고 차에 싣고 복귀했다. 그리고 주임원사실 옆에 그 나무를 옮겨 심었는데 당연하게도 그 나무는 며칠 가지 않아 새까맣게 말라 죽어버렸다. 뿌리를 몽땅 잘라냈으니 살 리가 없지. 한 번은 12월이던가 1월이던가 아무튼 겨울이었는데 높은 분이 부대에 방문한다고 생활관, 복도, 화장실, 연병장까지 청소를 말끔하게 했다. 청소할 것도 없는데 계속 청소하라고 방송을 때리는 당직사관이 아직도 기억난다. 청소가 마무리될 즈음 갑자기 부대 앞에 두 돈반 한 대가 서더니 주임원사가 내렸다. 전 대대원 모두 야삽 지참하고 집합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까라면 까야지. 다들 야삽을 들고 집합했고 우리는 곧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두 돈반 뒤 짐칸에는 엄청난 양의 꽃이 실려 있었다. 작고 얇은 검은 플라스틱에 심어진 그런 꽃들. 지금부터 막사업 화단에 꽃을 심는다. 실시! 꽃의 출처는 둘째치고 한겨울에 꽃을 심으라고? 미친 거 아니야? 전 대대병력은 얼어붙은 화단을 야삽으로 깨고 그 많은 꽃을 어거지로 다 심게 된다. 중간중간 주임원사의 참견은 덤. 그건 여기에, 저건 저기에. 야! 색깔이 안 맞잖아. 파려고 다시 심어. 다음날 아침 어제 전 대대원이 개고생해서 심은 꽃은 당연히도 하얗게 서리가 내려 몽땅 볼품없게 죽어버렸다. 우리는 다시 그 꽃들을 파내어 심기 전으로 원상복구시켰다. 이게 뭔 개짓인지. 혹시 눈을 녹이려고 쌀국수 국물 뿌렸다는 병사썰을 본 적이 있는지? 난 그와 같은 사례를 실제로 봤다. 우리 부대는 후방이었지만 신기하게도 눈이 내렸다. 난 눈을 볼 거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는데 군대는 진짜 뭔가 결계라도 쳐져 있는 게 틀림없다. 강원도처럼 미친 듯이 오진 않았지만 딱 치워야 할 만큼 눈이 왔다. 평소보다 눈이 조금 더 많이 온 날 주임원사는 치사장에서 군용 마크가 찍힌 소금 몇 포대를 가져와 길에 뿌리라고 지시했다. 우리는 빗질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에 신이 나서 여기저기 소금을 뿌리고 다녔다. 다음날 우리는 엄청나게 단단한 빙판을 경험해 볼 수 있었다. 소금이 섞인 얼음은 진짜 오지게 안 녹고 오지게 안 깨진다. 대체 주임원사는 짬을 어디로 먹은 걸까? 여담으로 주임원사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대대장은 반대로 매우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어느 날 흡연장에서 대대장과 주임원사가 구름과자를 먹고 있었다. 주임원사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자 주임원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없이 대대장을 향해 감자를 먹였다. 두 번째 이야기.
야누스, 깡패, 남봉꾼, 주임원사 삼총사.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대갈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0%, 불화 1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대갈장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은 박준호, 2010 땡령 군번으로 지금은 없어진 경기도의 모 사단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다. 말이 사단이지 실제로는 한 개 연대에 160명 정도, 한 개 중대도 10명 조금 넘는 아주 작은 부대였다. 이렇게 작은 부대이다 보니 당연히 운전병도 차도 부족했고, 사단을 통틀어 당시 크레인을 운전할 줄 아는 운전병은 나뿐이었다. 그렇기에 나는 수시로 여기저기 잡일에 다 불려나갔는데 그중 최악은 바로 은행털이었다. 부대에는 은행나무가 정말 많았고 가을만 되면 꾸리꾸리한 은행나무 냄새가 사방에 진동을 했다. 어느 날 연대 주임원사님께서 차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크레인을 끌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은행털이를 하라고 불렀던 것. 밑에 떨어진 은행만 주어도 양이 꽤 되는데 그보다 신선한 은행이 필요하다면서 달린 은행을 따라고 했다. 아, 크레인으로 은행 따는 인원을 올려달라는 거구나 싶었는데 아니었다. 크레인에 스카이를 달고 은행나무를 때려서 떨어지는 은행을 받아내는 것. 크레인을 조작하려면 차량 밖에서 조종해야 했는데 내가 때린 은행나무들의 은행이 떨어지면 밑에 있던 병사들은 기겁하며 소리 지르고 도망갔지만 나는 고무 냄새와 비 냄새가 섞인 C급 판초우이와 방탄에 의존한 채 꼼짝없이 떨어진 은행들을 맞아야 했다. 은행들이 그냥 떨어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방탄 위에 떨어져 깨지면 그 특유의 똥냄새가 진동을 했다. 안쓰럽게 날 쳐다보던 주변 병사들의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그렇게 나는 가을 내내 똥내를 달고 살아야 했고, 수확한 똥내나는 은행들은 연대 주임원사의 지시 아래 병사들이 고생하며 박박 씻었다. 이번에 부대에서 수확한 은행입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라는 스티커와 함께 포장도 병사들을 시켰다. 자기 지인들에게 선물로 보내는 듯. 물론 우리들에게는 빈말이라도 가져가라는 말 따위는 없었다. 주임원사님, 차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없어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동안 바퀴에 고인목 좀 대달라고 부탁드린 게 온종일 쌍욕을 먹으며 영창 보낸다고 협박받을 말인가요? 우리들에게는 항상 윽박지르며 짜증 가득한 얼굴만 보이시다가 연대장님 등 윗사람에게는 한없이 비굴해지며 인자함을 연기하는 야누스의 얼굴. 요즘처럼 은행이 길에 떨어져 구린 냄새가 풍길 때면 당시의 엿 같은 기억이 떠오른다. 부록 첫 번째, 몰염치 연대 주임원사에 이어 1대대 주임원사는 진짜 깡패였다. 쌀벌한 욕을 안 하면 대화 불가였고 온몸에 문신 투성이었는데 목욕할 때 본 동기말로는 그곳에 뱀까지 새겨져 있었다고. 카더라에 의하면 군인이 많이 필요했던 군사정권 하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가 군인 할래 감옥 갈래 라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쩔 수 없이 군인이 되었다고 한다. 1대대 운전병이었던 내 동기가 주로 이 깡패 주임원사와 자주 은행을 다녔는데 개 2마리가 식당에 묶여있자 내 동기에게 싸움을 붙이라고 시켰고, 서로 친한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러자 주임원사는 두 개가 싸울 때까지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서로를 도발시켰고 결국은 개싸움을 시킨 뒤에야 복귀했다고 한다. 이 정도는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데 그런 장난인지 진심인지 모를 수위의 폭력을 병사들에게도 자주 휘둘렀다. 한 번은 연대 훈련평가 하루 전 1대대 물자 분류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창고 문이 잠겨 있었다. 다급해진 삼중대장이 1대대 주임원사에게 키를 물어봤더니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테스장이니까 가지러 와요. 훈련평가 하루 전날 오후 4시 일과 시간, 그것도 상관인 중위에게 똥개 훈련을 시키다니. 하지만 주임원사는 짬도 인상도 모두 깡패였기 때문에 삼중대장은 어쩔 수 없이 두 돈 반 차량을 끌고 테니스장까지 가야 했다. 부록 두 번째, 1대대 주임원사가 깡패였다면 2대대 주임원사는 남봉꾼이었다. 2대대 행정반에서 내 동기 혼자 업무를 볼 때였다. 잠시 펜이 떨어져 몸을 숙여 펜을 줍던 찰나 2대대 주임원사가 전화하면서 들어왔다고 한다. 조금만 들어봐도 사모님이 아닌 다른 여자와의 전화였고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선 하는 말이, 미스갱, 오랜만에 물총 맛 좀 봐야지. 가정도 있는 양반이 뭐 그거야 추잡한 사생활이라고 치부하면 되지만 문제는 그 성욕의 대상이 부하 어머니에게까지 향했다는 거다. 당시 2대대 소속의 전문하사가 있었는데 홀어머니께서 꽤 미인이셨다고. 그 어머니를 본 2대대 주임원사는 전문하사 몰래 그 어머니께 끈질기게 치근덕거렸고, 이걸 알게 된 전문하사가 때려 죽인다고 한바탕 난리를 치면서 2대대의 폭풍우가 한 차례 몰아치게 된다.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